좋아요, 구독. 네, 마스터님. 사실 오늘 이 보험원의 이야기, 발언이 저는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하고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기 위한 다소 좀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죠. 오늘 연준 보험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네. 쉽게 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우리가 연준의 대차 대조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좀 상급자들 주식 미국 주식을 하는 상급자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요. 이게 연준의 네네. 대차 대조표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어떠한 재무 보고서예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뭐 대차 대조표 예전에 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금전출납부라든가 매입, 매출 이게 이제 대차 대조표거든요. 네네. 이것도 연준에 있어요. 그러면 연준의 우리가 대차 대조표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준의 자산이 무엇이고 부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연준의 자산은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국채, 네. 그다음에 미국 모기지론 이게 자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험원이 얘기했던 게 이제 뭐냐면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했다. 이 말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연준의 자산이 국채지 않습니까? 네.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연준의 자산이 국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들이는 거죠. 네. 살 때 현금이 나가죠. 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쉽게 해서 뭐 상품권이 됐던 뭐 무슨 백화점 하다못해 구두 뭐 이런 상품권까지 싹 연준이 사주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겠죠. 연준은 국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연준은 뭘 하고 있냐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 팔았어요. 시장에 팔았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 있는 자금을 회수를 하는 거죠. 네. 이러한 긴축 정책을 계속 썼는데 회수하는 속도를 줄이겠다. 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회수 속도를 줄이는 것이지 이게 금리 인하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서 연준 위원인 보험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차 대조표 5월 1일 날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를 늦추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이건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항상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매주 목요일 날 공개가 되는데 이 리스트를 굉장히 중요한 힌트로 보고 거래에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또 제가 쉽게 알려드렸으니까 연준의 대차 대조표 자산이 늘어난다.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에 그만큼 자금이 풀린다. 연준의 자산이 빠진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뉴스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걸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덩달아 큰 상승장을 지금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거예요. 하지만 금리 인하는 결이 좀 틀린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리 인하는 통화 정책의 하나의 일환이죠. 하지만 연준의 이 대차 대조표는 자산을 가지고 양적 완화냐, 양적 긴축이냐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나도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잘 이해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적 긴축의 좀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만큼 시장이 좋아 보여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시장이 지금 경제가 네.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유동성을 좀 풀어주겠다는 거죠. 유동성 약간 풀어주는 거지. 근데 그게 금리 인하를 인하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관련은 없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뜻이군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뭐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걸 시인하는 것인지 요즘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근데 금리 인하는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죠. 뭐냐? 네.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내려와야죠. 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요.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살아나겠죠. 네네. 그런데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지수 CPI가 어느 정도 내려왔었을 때 그러한 액션을 취해야지만 어느 정도 물가도 잡아가면서 경제도 탄탄하게 그다음에 유동성을 확대할 수가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데다가 자금을 금리 인하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는 현재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그때는 인플레이션도 못 잡아버리고 경제도 못 잡아버리는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연준 파월 의장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고뇌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럼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적 긴축의 속도를 좀 줄이는 거다.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예 별개라니까요. 아예 별개예요? 그렇죠. 금리 인하하고 왜냐하면 시장에 좀 유동성이 그래도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지 아니죠. 않- 지금 네. 현재 시장에 있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확대해 가겠다.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시장의 네. 유동성을 확대하는 건데 지금 현재 시장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돈을 지금 회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팬데믹 때 풀었던 돈을 지금 회수하는 과정인데 이 회수하는 과정을 조금 늦추겠다는 것이지 이걸 시장에 유동성을 확 풀겠다. 이렇게도 또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인하를 이거와 연관 짓는 것도 굉장히 좀 연결고리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걷어들이는 양을 예전보다는 조금 축소를 한다. 그 정도이지 시장에 돈을 풀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금리 인하와는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금리 뭐 인상, 인하, 뭐 동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침묵을 지키고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일단 물어보지 마라. 금리 인하는 언제 할지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연준에서는 이렇게 그나마 긴축 정책을 어느 정도 지금 줄여가고 있다. 여기에 시장은 일단은 좀 만족을 해라. 이러한 뉘앙스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이 맞죠.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마스터님은 나스닥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향후에 흐름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네. 제가 봤었을 때 어느 정도의 흐름은 우상향으로 갈 걸로 보여요. 막 여기서 급락을 하거나 하지는 네. 않는다. 이게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뭐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바뀐다. 이렇게 현재는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을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또 지금 우상향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시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나스닥 전략 우리 마스터님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나스닥 관련해서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아까 우상향을 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불확실성이 큰가요? 오늘 아니죠. 우상향이라는 것은 네네. 오늘 당장 우상향이 아니고 네네. 크게 우상향이지만 모든 장기적으로. 차트는 우상향이 가면서도 또 조정을 주고 또 네네. 상승하고 조정을 주고 이제 이런 타이밍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주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조정을 주는 타이밍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GDP, 미국의 1분기 GDP도 발표가 되고 또 PC, 네, 개인 소비 지출 관련한 또 지표도 발표가 될 텐데 이때 이렇게 지표가 발표될 때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상 GDP 수정치는 그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정치이기 때문에 네네. 쉽게 얘기해서 예상치가 저번 달에 발표가 됐거든요. 네. 예상치 발표한 다음 달에 수정치가 발표되고 수정치가 발표된 이제 다음 달에는 확정치를 발표해요. 똑같은 분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 당시에 예비치 발표할 때 GDP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흡수가 돼가지고 반영이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정치는 크게 상관이 없고 PC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PC 지표 또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해선시대에 또 오시면 저희가
또 구체적인 전략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기술적으로 또 봤을 때 나스닥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일봉 차트를 볼 필요가 있겠죠.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는 뭐 휴장이었으니까 이 양봉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음봉이 강하게 나왔었어요. 도치 캔들이 일봉상 나오고 나서 음봉이 나와서 저는 이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주겠거니 했었는데 다시 양봉으로 장군, 몽군을 했고 지금 현재 이 양봉 위에 지금 상단에 걸쳐져 있죠. 그래서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조금 다시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18,350 라인까지 올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선제적으로 이 라인이 일단은 깨져야만이 내려올 수가 있겠죠. 현재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가격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보조지표 자체는 지금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현재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을 때는 큰 폭의 급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라인 그러니까 금요일 날 종가죠. 금요일 날 종가 아래로 오늘 끝나는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 조정은 18,350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또 상승을 모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0분짜리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현재 60분짜리 보시게 되면 오늘의 중요한 자리는 18946입니다. 18946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오늘 유럽장 초반에 시작이 되면서 강하게 양봉으로 출현이 됐어요. 강한 양봉으로 출현한 이후에 바로 그냥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중요한 자리가 18,946인데 이 라인이 이탈됐죠. 다시 나스닥이 18,945, 946 이 라인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도로 대응을 하셔도 되고 18,910까지는 다시 보실 수가 있다. 현재 18,945, 946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도로 보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요. 하단은 18,822 라인. 여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8,946 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종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직전 고점이겠죠. 오늘 유럽장에서 찍었던. 그러면 전전 고점인 19,023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어떻게 보면 38선 18,946, 18,946 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18,946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본다. 그리고 하단은 18,821까지 보시면 된다. 나스닥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